자, 그럼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요. 이걸 전제로 봤을 때 아까 서머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블랑샤르가 논쟁한 이유를 이해가 될 거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포스트 금융위기 시대와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상황은 다르다 이거예요. 즉 초저금리는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배경이 바로 그거인 겁니다. 통화적인 측면에서의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걸 배경으로 하고 한번 보자는 얘기인 겁니다. 미국 국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미국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재정을 투입을 하던 2020년, 21년에 미국 정부는 주로 뭘 누구 했어요? 발행했어요? 단기 국채, 1년 미만짜리. 왜? 제로금리였었기 때문에. 예? 금리가 굉장히 낮았었기 때문에. 근데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러니까는 1년 미만 단기 국채로 발행하는 건 의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중기 국채로 이동을 한 거야. 중기 국채를. 상환기간이 긴 걸로. 이 중기 국채들의 수익률이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1년 미만짜리보다 더 낮게 유지가 되는 배경이 그거 맞물려 있다 이거예요. 예? 맞물려 있다 이거예요. 이게 올라가게 되면 미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거잖아요. 지금 76%가 중기 국채랐잖아요.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많이 폭락했는데 더 폭락해? 이 월가가 그러면 아주 이제 중다가 아우성할 겁니다. 예? 그럼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자 부담도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 향후에. 그럼 이걸 전제로 해서 미국의 지금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추구하는 이 프렌드 쇼어링 전략, 바이든 행정부에서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명명한, 예? 원래는 얼라이 쇼어링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예? 동맹 어떤 안의 쇼어링이죠.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우방들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전략, 이거죠. 사실 이 얘기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게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의견의 일치를. 사실 트럼프 때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요? G7을 D11, 그때 D는 뭐였었습니까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11개 국가. 11개 국가의 트럼프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인도도 그러니까 부르자.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호주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11개 국가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얘기가 미국의 민주당의 싱크탱크나 공화당의 싱크탱크에서 함께 나오던 얘기였었어요. 그건 뭐예요? 미국의 엘리트들이, 그리고 미국의 월가의 공통된 목표는 뭐예요? 패권 유지예요. 달러의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달러의 힘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방어하는 거. 달러의 힘을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미국과 워싱턴의 엘리트들과 월가가 같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바이든 행정부에서 뭘로 표현한 거냐?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뿐입니다. 프렌드 쇼어링으로요. 자, 그래서 제가 미국의 목표 함수는 뭐냐? 패권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표현하면 달러의 힘입니다. 이것의 유지는 월가와 국가 이해가 일치하는 거라 이겁니다. 예? 월가도 그래야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월가로 돈이 들어올 거고, 그 달러의 힘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예? 금융자본들이요. 그러면 이걸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국가들 있잖아요. 국가들의 힘을 꺾어야죠. 예? 옛날에 자기들이 2000년대 처음 10년 동안에는 자기들이 막 혁신을 일으켜가지고 소위 플랫폼 사업 모델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우리가 이 앱스토어 모델 나오고 막 이렇게 가면서 예? 막 앞으로 달려갈 때는요, 중국이 뒤에서 쫓아와도 별로 신경이 안 쓰였었어요. 그런데 2010년대 이후에 미국의 혁신이 정체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그러니까 바로 등 뒤에까지 쫓아오니까는 이거 신경 쓰이지요. 그래서 전략을 바꾼 거예요. 리쇼어링으로. 근데 리쇼어링이 별로 효과를 못 봤거든요. 리쇼어링이 했는데, 그다음 왜 못 봤느냐?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 혼자서 상대하기에는 너무 이게 벅찬 거야. 예? 중국을 더 옥죄야 되겠는데 그냥 관세를 부과하고 트럼프처럼, 예?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요? 바이든은 더 강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트럼프보다도. 뭐예요?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거야. 고립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 중국을 악마화 시켜가지고 중국하고는 그러니까는 중국에다가는 중국의 산업 생산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다 수출 금지시켜버리고, 예? 중국의 투자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국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역량을요. 역량을 약화시키는 거야. 근데 뭐냐면 자기 힘만 가지고는 안 돼. 미국 힘만 가지고. 왜? 미국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고갈된 거야. 달러 찍어내기가 힘들게 돼버렸잖아요. 지금요. 앞으로는 더 갈 겁니다. 왜? 고금리 체제가 지될 거니까. 그렇죠? 그럼 미국 입장 속에서는 자기 편인 나라들을 불러다가 함께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하위 파트너 국가들. 유럽에서는 그게 바로 뭐예요? 나토를 활용을 하는 거야. 나토. 그리고 이제 직접 충돌하는 것은 나토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러시아하고 나토가 직접 충돌하는 거 그러면 핵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하기 싫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요? 대리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대리국가가. 그 재물을 삼은 게 우크라이나죠. 뭘. 우크라이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이쪽이 동북아에서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이잖아요. 인도 퍼시픽. 예?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중국을 봉쇄하는 거잖아요. 중국을 고립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 가지고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가는 게 바로 뭡니까? 쿼드잖아요. 쿼드. 그렇죠? 쿼드.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이 쿼드잖아요. 4개 나라를 거된. 그리고 중국에 그러니까는 중국을 그러니까는 이 중국의 산업 생산 역량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억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칩 동맹 만들어 가지고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다 미국으로 가져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중국이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그 미국한테 위협을 할 때, 소위 말해 자기들도 그러니까 보복을 할 때, 미국에서 보복을 할 때 그 보복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는 가능한 한 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열심히 공장을 짓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열심히 공장을 짓고 미국에 배터리 전용 공장들을 짓고 앉아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뭡니까? 바이오가 뭐예요? 의약품 생산하는 거잖아요. 자기들한테는 비용 경쟁력이 없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왜 그렇습니까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기술도 그러니까 오랫동안 선나서 기술도 좀 이제 처졌지만은 그 비용이 인건비로 안 맞는 거예요. 인건비로. 그래서 이제 그게 다 해외로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시 불러다가 니네들이 여기 와서 생산하라 이거예요. 비용이 발생하는 건 니네들 문제이고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그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것들 다 미국에 와서 생산하라 이거잖아요. 미국 기업들이 안 하는 거 우방 국가들의 기업들이 와가지고 사실상 그러니까 그건 미국 기업이죠. 그러면 그게 미국 기업이죠. 예? 그래야지만이 중국이 그러니까는 이 보복을 할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요? 중국이나 러시아 힘을 약화시켜야 되잖아요. 국가의 역량을 힘을 약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반도체 중국에 수출하지 말아라. 투자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그걸로도 부족해가 또 뭐 합니까요? 봉쇄하잖아요. 계속해서 뭐냐면 중국이 그러니까 대만을 침공할 거다. 이런 말을 퍼뜨리는 게 뭡니까? 중국을 자극하는 거야. 침공해주길 바라는 거죠. 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럼 미국하고 중국이 직접 충돌 안 합니다. 여기도. 직접 충돌하게 되면 핵전쟁이 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만과 한국을 그러니까는 한국이 소모품이 되는 거죠. 예? 대만은 방어를 하려고 할 게 아닙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방어하듯이, 예? 그리고 거기다 무기는 계속 대줘. 예? 장기전, 소모전으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중국 경제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게 약화됐는데 중국의 힘을 빼겠다는 거죠. 예? 미국은 별로 피해 안 보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프락시네이션. 대리국가를 내세우는 거야. 제물로 삼을 대리국가를.
그걸 삼아서 자기들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 역량을 고가시키는 게 이게 프렌드 쇼어링이에요. 이게 프렌드 쇼어링의 실체야. 예?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치사하죠. 예? 이게 국제사회의 저겁니다. 자, 미국이 왜 가냐면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이거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게 막 치솟아 올라가 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고금리 시대가 도래한단 말이에요. 예? 고금리 시대가.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에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부담 주는, 미국민들한테 부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막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날카롭거든요. 해외에다 부담 주는 것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해. 예? 근데 미국민들한테 부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안에서 치고받고 간단 말이에요. 미국 국민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부담을 떠넘겨야지. 우방 국가들한테. 미국 엘리트들의 꿈은 뭔지 아세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국 없는 세계 만들기야. 이게 물론 몽상입니다. 몽상이지만은 중국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예? 왜? 감히 자기들한테 도전을 해. 팍스 아메리카나에 도전을 해. 예? 그러니까 미국 산업 생산 능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산업 생산 능력은 약화시키고 미국 산업 생산 능력은 강화하고, 예?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의 우방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게 이게 프렌드 쇼어링이에요. 거기다가 뭐냐면 미국 엘리트들은 중국 부상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국을 꺾어야 된다. 지금 미국이라도 중국보다 힘이 있을 때 꺾어야 된다. 이걸 일치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지점이 뭡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은 다르다 이거예요.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중국은 산업 생산 역량이 있어요. 그동안에 많이 향상됐거든요. 소위 말해서 아이폰의 부가가치 중에서 처음에 그러니까는 아이폰이 나왔을 때만 해도 한 4%뿐이 중국이 다 생산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중국의 몫이 떨어진 건 한 4%뿐이 안 됐습니다. 100으로 났을 때 부가가치를. 근데 지금 한 25%까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생산 역량이 소위 연구실이 아니라 공장에서 축적된 그러니까 생산 역량이 굉장히 많이 향상된 측면이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세계적인 브랜드들은 많이 부족하고 그러지만은 앞서가고 있는 분야도 많잖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에 지금 차기 주자로 지금 여전히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미국이 뭘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되고 다 옳은 걸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중국에다가 뭐 수출하지 말라, 투자하지 말라. 이게 아니 중국이 지금 보니까 군사적으로 무슨 어디 뭐 침략하고 이런 국가는 아닌데, 예? 그게 중국에 그러니까는 이 안보에 그러니까 중국 제가 뭐 중국을 편들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좀 합리적이 되는 거잖아. 예? 제재를 하려면요. 중국이 뭐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지금요? 무슨 러시아처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상 제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국을 악마화시켜서 철저히 고립시키겠다는 거야. 예? 더 이상 산업 생산 역량을 향상시키지 못하도록.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중국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저걸 꺾어버리겠다 이거예요. 트럼프는 바이든이 자기보다 더 해. 바이든이 자기보다 더 해. 트럼프는 뭐냐면은 주로 그러니까는 이 바깥을 공격해가지고 대통령 쪽까지 됐는데 바이든은 보니까 자기보다 더 해.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최근에 뭐였습니까? 2024년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 트럼프는 거의 한술 더 떠가지고 중국으로부터 필수품은 다 그러니까 수입을 이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중국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현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세요. 아젠다 47 47번째 그러니까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요? 뭘 얘기했냐면 제가 빨간 박스로만 이렇게 대한 것만 제가 이렇게 completely eliminate US dependence on China.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을 완전히 제거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없이 살 수 있는 미국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중국 없이 살 수 있는 미국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 줄에 빨간 박스인 게 뭡니까? Reclaim our economic independence from China. 같은 말이죠.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그러니까. 예?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 줄에 뭐가 있습니까? Revoke China's most favored nations trade status. most favored nations가 뭡니까? 소위 말해서 MFN, 그리고 약자로 얘기하는 최혜국 대우죠. 최혜국 대우.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 그 주요 교역 국가들 간에는 서로가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하나의 우리가 이 자유무역 시대 때 하는 조항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4년 동안에 4-year plan to phase out. 페이스 아웃이 뭡니까? 완전 얼굴 판을 갈아버리는 게 페이스 아웃이잖아요. 예? 중국의 수입, 뭐에 대한 수입이냐면 essential goods. 뭡니까? 필수품. 필수품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인데 전자제품부터 철강, 그 다음에 의약품부터 모든 필수품들을 수입 중단하겠다 이거예요. 중국으로부터 수입 중단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뭡니까? 밑에 보게 되면 establish new rules, 새로운 규칙을 그러니까 확립할 건데 뭐냐면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거를 금지시키겠다 이거예요. 예? 중국하고 그러니까 거래 끊으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stop China from buying up America. 중국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사는 것도 그러니까 금지시키겠다 이거. 그러니까 중국하고 완전히 교육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이거잖아요. 세계 1위 경제 규모인 나라가 세계 2위 경제 규모를 완전히 지구상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서로가 완전히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맨 밑에 보면 프레지던트 트럼프 will ban federal contract. 미국은 연방정부가 굉장히 이 예산 규모가 제일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상대하는 기업들이요. 구매하는 그 계약들을 할 때 중국하고 그러니까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연방정부가 그러니까 상대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연방정부가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필요한 제품을 조달할 때 아니면 정부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을 할 때 거기에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관계 끊겠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 그러니까 중국 없는 세상을 이제 꿈꾸고 있는. 그러니까 바이든보다 더 세게 나가야 되겠거든. 예? 이게 뭐냐면 워싱턴의 엘리트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중국 지우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엄청난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트럼프가 돼서만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교육 관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끝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봐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미국 국무성, 우리나라면 외교부죠. 국무성에서 3월 6일 날에 브리핑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기자회견. 이 친구가 누구냐면 국무성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얘기한 건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제 미스터 프라이스가 이제 그러니까 기자들 쫙 앉아 있는 자리에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 국무성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있습니다. 그대로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월 6일 날 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강제징용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이렇게 논평을 간 겁니다. 그 뭐라고 했습니까요? 여기 이제 빨간 박스랜드 보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하고 국무장관 블링컨이 항상 이렇게 얘기했듯이 미국은 아주 뜨겁게 환영한다 이거예요. 이 역사적인 선언을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이게 역사적인 선언이라 이거예요. 이걸 역사적인 선언으로 환영한다 이거예요. 참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는 게 뭐냐면은 이 한일 관계 어쨌든 간에 획기적인 진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이제 박스에 보시게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Stronger ties between them. 한일 사이에 댐이라는 게 한국과 일본 사이에 더 강한 그러니까 이 결속. 근데 뭘 한 거냐면은 우리가 공유하는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목표가 뭡니까? 미국의 목표 뭐예요? 인도 태평양 전략. 중국을 그러니까는 고립시키고 중국을 그러니까는 제압하는 이 전략을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한일 간의 이 관계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게 된 것은요.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요? 트릴레터럴 삼각관계 한미일 동맹이죠.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의 이 핵심적이다 이거예요. 뭘 위해서? 인도 퍼시픽,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달성에서 이게 핵심적이다 이게 그러니까요. 예? 핵심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스피시피컬리 나왔잖아요. 우리는 거의 약 그러니까 25번의 고위급 회담을 그동안에 예? 한미일, 한국, 미국, 일본의 고위급 당사자들이 약 25번 정도나 그동안 만나왔었다 이거예요. 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 문제 때문에 이게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게 문재인 정부까지 적었었잖아요. 입장했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 수건 과제가 해결됐다 이거야. 바이든 정부에서 25번의 고위급 회담이 그동안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만나왔었다 이거예요. 25번의 회담을 가졌었다 이거예요. 예? 그동안에 물밑에서 계속해서 예? 때로는 공개적으로 회담을 하면서 예? 이 문제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개입한 거죠. 미국이 개입한 거야. 예? 윤석열은 뭐냐면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받아준 거고 예? 한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 없는 세상 만들기 전략을 하게 되면요. 지금 중국이 한국에서 한국 수출 차지하는 비중이 25% 됐었습니다. 2021년이요. 홍콩을 포함하면 31%나 됐었어요. 근데 지난해 두 나라 합해가지고 한 27%포인트로 줄어들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중국 수출 감소의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지난해 5월달 수출 큰 감소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그러니까는 수출과 경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엘리트들의 의견 일치를 보이는 두 번째 지점이 뭡니까요? 우방을 활용해가지고 중국 국가 역량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약화시키겠다는 것이요. 그럼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러시아가 그러니까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을 하니까는 나토를 활용하고 우크라이나를 제물로 삼아가지고 러시아 국가 역량을 고갈시키고 있잖아요. 동북아에서 뭐라 했다? 쿼드를 활용하고 한국과 대만 등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중국 역량을 소진시키겠다는 이런 망상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요. 제가 망상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강제징용, 그건 뒤에서 좀 얘기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의 해법에 한일 간 유대 강화가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했잖아요. 국무부 대변인이요. 예? 그렇죠? 왜? 한국을 그러니까는 미국과 일본, 이 동북아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가지고 동북아에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그러니까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하이 파트너로 그러니까 한국을 드디어 끌어들인 거야. 예? 끌어들인 거라고. 군사적으로 우리가 일본과 동맹이 될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풀어진 거야. 예? 그러니까 하이 파트너로. 하이 파트너라는 게 뭐예요? 말이 좋아 하이 파트너지. 결국 뭡니까? 소모품이지 뭘. 미국과 일본의 이 군사적인 이해를 위해서 소모품으로 삼겠다는 거지 뭘. 예? 유럽에서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소모품이듯이 러시아의 역량을 소모시키는데 예? 미국이 여기에 깊숙이 개입하는 거 실토하고 있고요. 공개적으로.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패할 경우에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중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에 대한 의존을 줄여갈 게 아닙니까 더. 예? 중국의 한국 지우기 전략. 중국은 한국을 지우려고 하겠죠. 예? 그렇죠? 그럼 한국 경제 수출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뻔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과 대만을 소모품으로 삼겠다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 위험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국의 역량을 그러니까는 소진시키고 고갈시키겠다는 거. 여기에 중국이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중국도 그러니까는 중국이 만만한 나라입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근데 하여간 서로 계속해서 엄청난 이제 그러니까 이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근데 제가 이제 미국의 엘리트들이 하고 있는 것이 환상일 거라고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할 겁니다. 할 거예요. 미국이 아주 그냥 좀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굉장히 교활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반중국 동맹에 지금 반중국 동맹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상의 대부분 나라들은
미국 편에 안 서고 있어요.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은 글로벌 사우스라는 게 그러니까 소위 제3세계를 얘기하는데 없다. 이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바이든 전략이 그러니까는 성공을 못했을 경우에 그 역풍, 후폭풍은 우리가 고스란히 다 뒤집어 써야 돼. 다른 나라들은 아세안 국가들은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추정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어. 예? 안 하고 있다고요. 바이든 전략이 가져올 한국의 비극은 뭐냐면요. 미국의 두 가지 핵심 자산. 혁신 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맹 파트너 네트워크 활용. 이게 앞에서 얘기했었던 프렌드 쇼링이잖아요. 시스템이 다른 자기들 시스템에 도전을 하는 중국을 제압하고 미국 이익을 유지하겠다는 거. 예? 그래서 한일 안보동맹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 구축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바이든의 가치 공유 동맹은 제3세계들 글로벌 사우스 아시아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이죠.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고 중국이 오히려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서 서로가 열심히 교류를 하고 있어요. 예? 교류가 줄어들지 않고 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이든 전략에 아세안 참여는 없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미국의 하위 파트너 국가들에게 한국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 윤석열 정권은 너무너무 고맙고 반가운 하위 파트너 국가야. 왜? 미국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굉장히 많이 덜어주고 있으니까.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한국의 비극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최백은TV 88회에서 작년 1년 전 5월 달에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바이든 방한 목적은 미국과 중국 간의 미래 생태계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K반도체와 K배터리의 위기로 귀결될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들이 미국에다 공장 짓느라고 서로가 앞다투하고 앉았잖아요. 예? 그때 왜 그랬습니까요? 미국이 그러니까는 소위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데 속에서 그랬는데 해가지고 애플 생태계가 대표적인 그 당시 예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한 것도 179억 달러야. 근데 앞으로 향후에 2071억 달러 더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미국에다가. 그러니까요. 예? 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중국과는 단절하라 이거잖아요.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없이 가니까는 플랫폼 사업 모델들을 이거 이제 크게 하는 걸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끊어버리겠다는 거. 이거 작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반면에 지금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은 미래 자동차로 가고 있잖아요. 미래 자동차로. 이 미래 자동차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뒤처져 있는 게 전기차가 그러니까는 이 배터리가 이게 저 핵심인데 예? 생산 능력은 있지만은 테슬라처럼 배터리가 뒤처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생산 능력이 중국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SK온하고 삼성 SDI, LG 엔솔 얘네들이 그러니까 13개 공장에 지어가지고 60조 이상을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미국에다가요. 예? 이거 미국 기업으로, 미국에서 그러니까는 자기들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거, 비용이 안 맞아가지고 할 수 없는 거, 혹은 기술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처진 것들 다 와가지고 한국 기업 갔다가 와서 저기 와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냐면은 중국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 경쟁에서 그러니까는 뒤지지 않겠다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중국이 보복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방어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한국은요. 이 기업들 다 여기 나가게 되면은 미국의 일자리 만드는 거고, 미국의 GDP를 증가시켜 주는 거고, 미국의 무역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보수 경제 신문들에서도 한국 기업의 미국 공장 생산량 이렇게 하는데 이 딜레마에 빠졌다. K배터리. 이거 몰라서 이렇게 이런 거를 인제서 쓰고 앉아 있냐고요.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다 나왔던 예상됐던 얘기들이잖아요. 예? 이걸 몰라서 인제서 이런 기사를 쓰고 앉아 있냐고. 나 참 한심해 죽겠어요. 대한민국 언론들 보게 되면. 예? 이게 기업의 이익과 관련되다 보니까 이나마 이런 기사 쓰고 앉아 있는 거야. 예? 이거 결국은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1년 전인 2021년 5월 달에
문재인과 바이든 간의 정상회담에서만 하더라도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경제는 그러니까 호혜적으로 주고받는 식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되고 나니까 바이든이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그것부터 그러니까 다시 재구성한 거 아닙니까? 이런 멍청한 짓을. 예?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마부반이라고, 키시오 마부반이라고, 싱가포르 출신의 이분이 예무부 장관도 했었던가, 그 유엔의 의장도 그러니까 여러 번 했던 국제사회 속에서 그러던, 내노라 하는 그러니까는 이 전문가로 취급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냐면, 포린 어페어스에 아시아의 제3의 길이라는 이런 글을 기고했어요. 예? 글을 기고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제목은 그러니까는 아시아의 제3의 길. 그러니까 거대한 그러니까는 거대한 이 양강 경쟁 속에서 아세안이 어떻게 생존하는가, 행정하려고 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뭘 했습니까? 반중국 동맹에서 바이든의 전략은 그러니까는 옳지 않다. 그리고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반중국 동맹에서 아세안은 빠지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빠지겠다고. 왜? 실질적으로 소위 제3세계들, 전 세계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한테는 중국이 훨씬 더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거예요. 바이든은 기껏해야 뭐냐면 민주주의 가치를 구호로 내세우면서, 나 주변에 다 뭉쳐라 그러는데, 뒤에서 얘기했지만, 미국의 바이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 가치가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번에 강제징용을 환영을 했어요. 근데 강제징용이 뭐예요? 전쟁범죄, 인권 문제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부정하는 일본 군국주의하고 손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게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 얼마나 그게 허구적인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이 제3세계들이 모르겠냐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언론과 우리나라 지식인들만 이런 걸 모르는 것 같아. 참 얼마나 멍청하다고 그러겠어요. 자, 미국 언론이 보는 윤석열을 이번에 초청을 하죠. 바이든이 윤석열 초청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녁인가 뭐 먹는 거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데, 예? 여기에 그러니까는 이 초청한 이유를 워싱턴 포스트에서 뭐라고 썼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의 정부 관료가 이제 그러니까 인터뷰 해가지고 한 거예요. 여기 뭐겠냐면은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인 투자를 한 거. 이게 뭐냐면 played a key role.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과 그 와이프를, 김건희를 그러니까는 초대하는데, 인바이트 초대하는 결정을 하는 데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삼성, SK, 현대 이런 저기들 그러니까 재물로 삼아가지고 지들 그러니까 미국에 초청받은 거 이거를 그 대가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미국의 언론에서 이거 참 이런 거 보면서 참 진짜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진짜 막말로 말해서. 예? 부끄럽지도 않냐고요. 그러니까 호구 짓을 했어. 그 밑에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관료는 또한 뭘 이제 얘기했냐면, 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러니까는 그 행정부의 그 바이든 행정부죠. 입장을 그러니까 지지하는. 예? 그러니까 한국이 뭐냐면 모스크바를 비난해왔고 지금까지. 그리고 뭐냐면 금융제재에도 그러니까는 금융제재도 부과하고 수출도 통제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예? 그리고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인도주의 지원도 하고 이것을 그러니까는 높이 평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래서 초청받았다는 거야.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요? 지난번에 소개했듯이 러시아의 수출이 폴란드처럼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적대적인 관계의 국가가 된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수출이 줄어들고, 예? 유럽에서 그러니까는 유럽연합의 그러니까는 핵심적인 국가인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보다도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교육이 증가했는데 러시아의 교육이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우리가 14%인가요? 하락을 한 이런 참상을 그러니까는 스스로 자초한 거잖아요. 브라질이나 인도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고요. 소위 제3세계 대표적인 국가들이거든요. 예?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가요. 그렇죠? 자,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가 나왔죠. 그 소위 말해서 저 뭡니까? 노드스트림이라는 가스관 있잖아요. 가스관을 그러니까 이 폭파된 것을 그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탐사 보도 기자가 보도한 그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미국이 그러니까는 이거를 폭파시켰다. 이런 것을 이제 그러니까는 폭로를 했잖아요. 그런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뉴욕 타임스가 3월 7일 날 어떤 기사를 내보냈냐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미국이 그 제대로 된 반박을 못 하고 이제 그냥 쉬쉬하고 이렇게 덮어버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언론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한 몸이 되는 게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언론들이 얼마나 가는가를 이게 뉴욕타임스에서도 이번에 확인되는데 뭐라고 해놨습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그 CIA 정보 당국의 말을 그해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이 지금 파이프라인을 그한 것은 그 친 우크라이나 집단이 이것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보도를 했어요. 3월 7일 날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또 이제 막 반박들 나오고 그러니까는 3월 8일 날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뭐라고 이제 그러냐면 독일은 뭐냐면은 독일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타격을 입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 파이프라인을 그 이제 폭파시켜가지고 가스관을요. 그래서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의 그 폭파에 대해서 친 우크라이나 그룹이 했다는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그 가능성을 더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독일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미국의 그 입장이 미국의 정부라 관료라든가 아니면 미국 CIA 입장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을 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이제 그러니까 슬그머니 입장을 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뉴욕타임스가요. 이 보도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캐나다 기자 중에 아론 메이트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아론 메이트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노드스트림 공격에서 미국 관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언론 장난들을 하고 있는 것을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은 프락시 우크라인 그러니까 뭡니까? 프락시 우크라인인 게 뭐예요? 그러니까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프락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미국 관료들이. 지금 뭡니까? 지금 노드스트림이 이제 이렇게 부각되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떠넘기면서 우크라이나 떠넘겨야 되겠다 이거. 이게 미국이 지금 했다고 이렇게 이제 폭로가 나오고 앉아있으니까는 이걸 우크라이나에다 떠넘기기 위해서 친 우크라이나 집단이 그룹이 했다 이렇게 이제 미국 관료들이 했잖아요. 그걸 이제 프락시 우크라이나라는 거예요. 대리.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미디어도 프락시 미디어를 이거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를 조롱하는 거야. 미국 언론들을요. 뉴욕타임스를 비롯해서. 이 대리 미디어들을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는 거. 미국 관료들이나 얘네들이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 이거 장난하고 이제 장난하고 있는 거. 이런 이제 기사를 쓴 거야. 지금 미국 정부가 뭐냐면은 처음에 자기들이 뭐라고 했냐면 친 우크라이나 그룹의 짓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보도하게. 유럽 언론들이 보도하게 이렇게 딱 했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프락시 미디어 프락시 우크라이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뉴욕 타임스에 대해서 그 나오고 있잖아요. 스테노그래퍼스. 그러니까 이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니야. 뉴욕 타임스를 조롱하고 있는 거야. 캐나다 기자가. 정보 당국의 플레이에 이용을 당해주는 거지 뉴욕 타임스는. 그게 제가 뭐랍니까? 같은 그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진실이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기 전까지는 이런 짓을 같이 해. 언론들이 미국 언론들이요. 여러분 미국의 우리가 진보적인 언론이라 해서 다 경계합니다. 우리가 한때 미국의 민주당은 그래도 좀 우리가 공화당보다는 좀 관대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는 짓 보게 되면은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이게 우크라이나의 국방장관이야 이 사람이. 이 사진 속의 인물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그 알렉스키 레즈니코프인가 이 사람이 뭐냐면은 EU 유럽연합 그러니까 국방장관 이제 이 비공식적인 그 모임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지난 수요일인가 이제 스톡홀름에서 있었는데 비공식적인 모임들, 이제 유럽연합의 이제 국방,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으로서 이제 거기 참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기자들하고 잠깐 기자회견 한 거예요. 뭐냐면 우크라이나는 노드스트림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노드스트림 폭파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자기들한테 미국이 갑자기 뒤집어 씌우는데, 에? 우리한테 그걸 떠넘기고 앉아있는데 우리는 거기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에? 그러니까는 캐나다 기자가 그런 이제 조롱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뉴욕타임스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같이 놀아라고 앉아있고 그렇게 하고 앉았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그러니까는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제대로 증거도 못 내세우고 앉아있고 이런 어정쩡한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예요? 이게 딱 이제 드러나니까는 이런 공작이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발 빼면서 뭐냐면 제물로 삼았던 걔네들한테 쭉 떠넘기는 거야. 물론 이제 CIA가 공작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이런 애들 좀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지요. 예? 거기 이제 그러니까는 일부 저들 공작원들을 예? 그러면 글로 다 떠넘겨요. 근데 뭐 주체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미국 CIA나 이런 게 아닙니까? 예? 근데 떠넘게 되면 이제 유럽에서도 가만 안 있을 게 아니에요. 자기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가스비 엄청 오르고 엄청 저기 괴됐었으니까. 그렇죠? 이거 봐보세요. BBC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러니까 부인하고 있다. 노드스트림 개입에 예? 노드스트림 그 폭파 개입에 관여를 그러니까 부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 미국은 우크라이나다 그걸 떠넘기고 앉아있으니까. 예? 이게 CNN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쓰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니까는 진실은 이제 이게 이쪽으로 기울고 있거든.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떠넘기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떠넘기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아무 관계없는 걸 갑자기 자기들한테 떠넘기고 앉았으니까, 자기들이 잘못하면 이제 큰 저기가 됐으니까, 우크라이나도 뭐냐면, 우리가 관계없어.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러고 앉았으니까는, 일부 언론들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한 거죠. 예? 근데 미국 정부는 아무 말도 없어. 그러고 나서. 이게 결국 뭡니까? 우크라이나는 제물로 삼는 거야. 소모품이죠. 소모품. 미국 전략의 소모품인 거예요. 미국의 소위 말해서 이 리쇼링 전략. 예? 러시아 지우고 중국 지우고 미국에 감히 도전하는 나라들을 예? 지우는 데 속에서 소모품인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지금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침략도 문제지만은 우크라이나가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 예?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국민들이 뭐가 돼버립니까? 나라가. 예? 우리도 이 한국 전쟁을 겪어봤지만은 자, 제가 그랬잖아요. 과거부터 미국의 고립화 전략은 너무 늦었다. 할 거면 금융위기 전에 했어야 됐다.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너무 큰 상태 속에서 예? 이 미국의 중국 고립화 전략은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물론 중국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좀 어렵게 만들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그러니까 주저앉고 항복하고 이런 일은 절대 안 생긴다 이겁니다. 오히려 중국의 그러니까는 이 권위주의 정권을 더 오히려 그러니까 권력을 지탱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되게 그렇게 해가지고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외부로 다 돌리잖아요. 예? 내부의 정치인들은. 그렇죠? 현실과 명분 둘 다 그러니까 없어요. 현실과 명분. 그러면 중국이 그러니까 너무 부상해 버렸어. 예? 산업 능력이 상당히 됐습니다. 미국 GDP의 70% 이상에 이미 도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생산 능력이 굉장히 많이 궤도에 올라가 있어요. 이미요.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이 과학기술에서 굉장히 앞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공장에서 생산 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을 시켰어요. 그동안에요. 그래서 중국을 고립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국을 힘들게 하겠지만은 그거를 그러니까는 넘어서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 이거예요. 거기다 스스로 넘어서게 돼버리면은 더 큰 힘이 생기죠. 자기들 기술을 축적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의 고립화 이게 현실이고요. 명분은 뭐냐? 명분은 뭡니까요? 미국이 내세우는 게 뭐예요? 가치동맹이잖아요. 가치동맹. 예? 소위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내세우는 게 뭐예요? 그들은 권위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민주주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 가치를 얘기하는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본 편을 들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모순적이잖아요. 강제징용은 전쟁 범죄 문제이고 인권 문제잖아요. 보편적인 가치 문제잖아요. 인류 세계예요. 인류 세계의 보편적 가치 문제를 빠진 그러니까 민주주의 가치 동맹.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허구적인 거죠. 과거에 미국이 중남미 정권들 중에서 정권을 전복시키는데 소위 미국의 이익과 그러니까 그한다고 해가지고 민주정부를 그러니까 전복시키는데 이런 거 한 거나 뭐가 다르냐고요.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일본 군국주의하고 손을 잡은 미국의 가치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미국에 대해서는 가치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